안녕하십니까. 할 수 있다 물리학원 이번 시간에는 전기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기력에 대해서 알기 전에 먼저 전하라는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전하는 이제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전기적 성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전하의 종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 이제 전하의 종류를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은 특별한 물리적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기를 조금 체계적으로 연구한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이제 전하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좀 뭐랄까 친숙한 체계를 보니까 플러스랑 마이너스 이 두 가지가 있어서 그 관습을 따라서 전하의 종류를 플러스랑 마이너스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하의 단위는요, 쿨롱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쿨롱은 밑에서 배울 여기 전기력의 크기를 이제 정량적으로 측정한 물리학자가 쿨롱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쿨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고요. 이제 전하들 이제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같은 전하를 띤 물체끼리는요. 전기적 반대로 돼 있네요. 얘는 같은 전하이기 때문에 밀어내는 힘, 청력이 작용할 거고요. 다른 전하를 띤 물체끼리는 인력이 이제 작용할 겁니다. 즉 플러스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이렇게 밀어낼 거고요. 플러스랑 마이너스는 서로 이렇게 끌어당길 겁니다. 이렇게 끌어당기는 원인이 뭔지 봤더니 전기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기력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요. 전기는 전하를 띠는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네모난 물체랑 세모난 물체가 있는데요. 이 물체가요, 정기적으로 중성이면은 전기력을 이제 받지 않습니다. 근데 한 물체가 플러스, 다른 물체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요, 서로 이렇게 끌어당길 겁니다. 이 힘의 크기를 계산하는 것이 전기력의 크기를 계산하는 거고, 그것은 쿨롱의 법칙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쿨롱의 법칙은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Q1과 Q2는요. Q는 전하량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요. Q1과 Q2 이렇게 되어 있는 건요. 1번 물체, 2번 얘를 2번 물체라고 했을 때요. 1번 물체가 가지는 전하량을 Q1, 2번 물체가 가지는 전하량을 Q2 이런 식으로 쓸 겁니다. 그 다음에요. 요 밑에 있는 R은요. 요 물체의 정중앙에서 요 물체의 정중앙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쿨롱의 법칙은요. 두 물체의 전하량의 크기랑 비례하고요. 두 물체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리고 요 K는요. 이 두 개, 이 여러 가지 이 요인들을 이제 매개해 주는 비례상수이고 얘를 쿨롱 상수라고 합니다. 네, 크기는 9 곱하기 10의 9승 요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요. 쿨롱 상수가 이만큼 크기 때문에요. 얘는 만류인력보다 훨씬 더 큰 힘임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전기력은요. 만류인력식이랑요. 매우 유사합니다. M1, M2 뭐 이런 식으로 될 건데요. 이런 식으로 쿨롱의 법칙이 이제 만류인력 법칙을 이렇게 차용해 가지고 만들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력에서 이제 조금 중요한 성질이 있는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중력을 제외하고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현상들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수직항력이 역학에서 좀 중요한데요. 이 수직항력의 이제 원천이 전기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렇습니다. 고전적인 원자 모형은 이렇게 돼 있죠. 플러스 원자핵을 띤 원자핵이 있고요. 플러스를 띤 원자핵이 있고요. 전자가 이렇게 주변을 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요.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요 공간은요. 뭐냐면은 진공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책상이나 이런 것들도 다 원자로 이렇게 만들어졌을 건데 빈 공간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책상을 누르게 되면요. 이제 손이 책상을 통과해서 쑥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책상이 얘가 딱딱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자, 그 원인을 전기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렇습니다. 플러스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있고요. 또 옆에 플러스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이렇게 있으면요. 자, 내가 힘을 이렇게 주면요. 이 플러스 원자핵과 이 전자를 띠고 있는 이 원자들이 거리가 가까워지게 됩니다. 거리가 가까워지면은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있고 플러스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이렇게 있으면요. 두 전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전자 사이에 이렇게 서로 밀어낼 거고요. 이런 일들이 이 책상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 요 특정하게 내가 누른 부분이 다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자들 사이에 청력이 작용을 해가지고 힘이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빈 공간은 많지만은 이 전자들 사이의 반발력 때문에 얘가 딱딱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지금 전기력은요, 중력이라는 아주 이제 우리 삶을 지배하는 그런 힘 말고도 그 이외에 뭐 수직 강력이라든지 아니면 마찰력이라든지 이런 힘들의 원인이 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자연계의 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현상도 있습니다. 자, 원자핵이 전자를 속박시킬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보면요. 이렇습니다. 사람이 물체를 이렇게 있고 실로 매달아서 얘를 원운동시킬 겁니다. 그렇게 원운동시킬 거면요. 어떤 힘이 필요한지 보면요. 이렇습니다. 요 물체는요. 관성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운동하는 요 운동 방향으로 그냥 직진하고 싶어 합니다. 자, 그게 관성의 법칙인데 지금 얘가 직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실로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수직하기 때문에 속도는 변하지 않고 방향만 이렇게 변합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속박된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물체가 접선 방향으로 날아가지 않고 이렇게 원궤도를 통해서 이렇게 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원궤도를 도는 원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요 안쪽으로 잡아당겨주는 구심력이라는 힘이 필요합니다. 구심력. 자, 그러면은 이 현상을요, 원자핵과 전자에 적용시켜 보면요,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요,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으면은 전자랑 원자핵 사이에는 이런 식으로 힘이 안쪽으로 작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원자핵이랑 전자 사이에는요, 이렇게 줄은 없지만은 이렇게 가상으로 이렇게 전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실로 당겨주는 거랑 동일한 효과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원자핵이 이렇게 전기력을 작용하지 않았으면은 전자는 원래 자기 갈 길 갈 건데 이렇게 갈 건데 힘이 자기 운동 방향과 수직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속도는 변화 없이 얘가 원운동을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기력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전기력의 크기를 계산하는 거는 쿨롱 법칙이었고요. 전기력은 중력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대부분의 힘의 근원이 되는 아주 중요한 힘입니다. 자, 오늘은 전기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